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결혼한 지는 이제 딱 3년 차 되는데 아직까지 아이 계획은 없이 열심히 맞벌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뭐 100%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진행한 건 아니에요. 제 나이 29, 당시 저의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32이었지요. 그런데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여자 나이 20대랑 30대는 천지 차이라며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에 빨리 시집가라는 소리를 최소 10번씩은 들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없던 마음도 생길 판이었죠. 남편은 여러모로 무던한 사람이에요. 직장도 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꿀리지도 않습니다. 외모나 성격도 좋은 편이고요.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주고 억제시키는 역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쫓기듯이 결혼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한때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면 살수록 남자 하나만큼은 잘 골랐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희가 아직 아이 계획을 못 세운 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게 가장 큽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아이도 제대로 키울 거 아닙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는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요? 어느 정도 한풀 꺾였다고는 해도 여전히 이번 생에 서울 땅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결혼할 때 양가에서 금전적인 지원받은 거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다 저희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하다시피 했고 사실 도움을 받으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양가 모두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그치만 남편과 저는 우리 앞가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은 현재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그럭저럭 노후 준비도 마친 상황입니다. 아직 장가 안 간 오빠가 한 명 있긴 한데 오빠도 저랑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손 벌리거나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한편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쭉 서울에서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현재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벌이는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간중간 재테크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노후 준비 또한 탄탄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저희 결혼 전부터 살고 계시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서 한창 피크 때는 10몇 천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서울 집값이 유명하다고는 해도 한 번씩 시부모님 댁으로 놀러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방에 있는 친정부모님 아파트랑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2배가 넘거든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에 정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나는 과연 언제쯤 서울에 이런 집 한 채 가져보나 싶긴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청약이건 뭐건 수도권에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념을 가지고 남편이랑 알뜰살뜰 두 사람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던 시부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내년에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데 두 분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놓으신 분들이 갑자기 저희한테 지금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하는 게 어떠냐입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무슨 소린가 싶었죠. 어떻게 10억 가까이 되는 집을 저희 보고 사라는 건가 싶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설마 본인들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그 돈을 다 받겠냐면서 아무 걱정도 말라더라고요. 전부 다 생각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저랑 남편을 불러다 놓고 하신다는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현금으로 딱 3억만 내랍니다. 3억을 한 번에 못 맞춰줘도 괜찮다고 대신에 1억당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 된다네요. 저희가 지금 가진 돈을 탈탈 털어봐야 1억 5천 정도 되는데 그거 전부 다 시부모님께 집값으로 드리고 나서도 매달 75만 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상환 기간은 무제한으로 시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살아계셔도 평생 드려야 하는 돈인 거죠. 아버님이야 그렇다 쳐도 어머님 연세가 이제 64살이신데 앞으로 20년을 사실지 30년을 사실지 누가 압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 돈 갚기 싫다고 자식된 도리로서 시부모님이 빨리 세상을 뜨기를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도 파격적인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라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힘으로는 평생 모아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단돈 3억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살짝 고민이 안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또 하나의 파격적인 조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받는 즉시 명의는 저희 앞으로 넘겨주신대요. 하지만 평생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당장 어디로 이사 가겠냐고 하시면서 그냥 쭉 살고 싶으시다는군요. 한마디로 집을 싸게 넘겨주는 대신에 평생 거기서 살게 해달라는 말씀이었죠. 이 조건이 바로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3억의 집 명의는 저희한테 주겠지만 시부모님 두 분 평생을 그 집에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역시나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 저희는 그동안 살 수 있는 집도 없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매달 7, 80만 원씩 평생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저희가 구매한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당신들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너네가 들어와 살면 된다고. 본인들이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니? 설마 100살까지야 살겠어? 하고 웃으시는데 진심으로 그 순간 등에 소름이 쫙 끼쳤다니까요. 만약에 어머님께서 80까지 사신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제 나이가 50이거든요. 그때까지 매달 돈 뜯기면서 내 집 없이 지내야 한다는 상상을 하니 결론은 아주 간단해지더군요. 근데 남편은 생각하기에 따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3억이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다고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제 쪽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나는 절대로 시부모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제 뜻을 밝혀버렸어요. 시부모님은 영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계셨지만 그냥 남편이랑 인사드리고 집을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더라고요. 10억짜리 집을 3억에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자꾸만 관점을 달리 보라고 하길래 관점이고 나발이고 이럽다고 남편 입을 막아버렸지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도 좋은 점이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명의만 우리한테 넘어올 뿐이지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도 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내 집이랍니까? 거기다 매달 들여야 하는 돈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게 싫어서 추가로 대출을 냈다가는 당장 우리 부부 생활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말이죠. 아니 우리는 애 안 낳고 평생 시부모님 빚만 갚으며 살라는 아닙니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죠. 저보고 못돼 먹은 며느리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남편한테 유산으로 주실 텐데 뭐 하러 지금 미리 돈 주고 받으려 하겠어요. 그것도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조건으로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우리 앞으로 되어 있으면 1년에 세금만 해도 장난이 아닐 테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주택자가 더 이상 아니게 되니 앞으로 청약 같은 건 꿈도 못 꾸거든요. 남편은 끝까지 미련을 못 버렸는지 일단 우리 명의로 집이 하나 있으면 전세를 살더라도 얼마나 든든하겠냐. 특히 서울 지역에 자가로 아파트 하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데 한 번만 생각을 다시 해보라더군요. 아니 막말로 살고 있는 시부모님을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이고 말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는 건지. 차라리 우리가 가진 현금에 2, 3년 바짝 돈 모아서 진짜로 우리 집을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대출은 필수겠죠? 하지만 저희가 현재 돈을 모으는 추세를 봐서는 꼭 서울은 무리더라도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도권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당장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시부모님 아파트를 우리 앞으로 돌려놓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한테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시작한 건데 이제 와서 오히려 우리가 시부모님께 돈을 드린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고도 말했고요. 지금은 집값 모으느라 아이도 뒤로 밀어놓고 돈 모으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데 참 뜬금없는 타이밍에 뜬금없는 제안을 하신다. 뭐 그런 식으로 핀잔을 줬더니 그제서야 남편도 입을 다물더군요. 이왕 말한 거 확실하게 짚을 건 짚어야겠다 싶어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한테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집이 어디로 가겠냐고 막말로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실 게 아니라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당신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 만에 하나 우리한테 섭섭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안 줘도 나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벌어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면서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훨씬 좋다고 못을 박았네요. 이런 민감한 사항일수록 서로의 의견 조율이 꼭 되어야 한다고 평소부터 생각해왔습니다.
괜히 어영부영 넘어갔다가 나중에 딴소리라도 나오면 그때는 더 큰 싸움이 될 게 뻔하거든요. 결국엔 남편도 제 뜻에 동조를 해주더라고요. 며칠 동안 속 시끄럽게 시간이 지나기는 했어도 어쨌든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의 집을 사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니 설마 시부모님도 더 이상은 트집 잡지 않겠지 하고 안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가 있고 얼마 후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들르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 하면서 저를 마치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멍청이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명의만 저희 앞으로 돌리는 거에 혹해서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드리는 것도 모자라 매달 돈까지 드리면서 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무슨 고소득자도 아니고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전세만 전전할 수 있냐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더니 그런 게 문제였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냐는 겁니다. 앞으로 살 집이 고민이라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 당신들이랑 같이 살게 해주겠다네요. 어차피 방이 3개니까 혹시라도 아이가 생긴다고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들어온다고만 결정하면 아예 처음부터 큰 방까지도 양보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어찌나 신이 나서 설명을 하시던지 그제야 꼬였던 퍼즐 조각이 한 번에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군요.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빙빙 돌아왔구나 싶었지요. 저희 돈 다 뺐고 매달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진짜 원하는 건 합가였던 거예요. 당연히 제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고 순간적으로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 역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엄마 입에서 합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도 놀랬는지 그때부터 자꾸만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서 돌아가며 우리 두 식구가 같이 살면 좋은 점들에 대해 아주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많이 줄어들고 특히나 애라도 낳으면 어머님이 전담해서 봐주신다고 저보고는 아무 걱정 없이 나가서 돈 벌어오라 하시더군요. 아마도 제가 시부모님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 혹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평생 옆에서 모시고 살면서 용돈에 생활비까지 드리며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집이라도 엄청 넓으면 모를까. 평범한 33평짜리 아파트예요. 그런데 어른넷과 아이까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옷 입고 거실을 돌아다니지도 못할 테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 퇴근하고 남편이랑 맥주 한잔 할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합가의 장점에 대해서 신나게 설명하는 어머님에게 저는 그냥 전세를 살면 살았지 시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일수록 우물쭈물하면서 애매하게 거절한다면 분명히 계속해서 같이 살자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싸가지 없다 욕을 먹더라도 빨리 끊어주는 게 최상책이지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저의 단호한 태도에 표정이 순간 굳으시면서 저희더러 알겠다고 이만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선언했습니다. 이것 보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냐 따끔하게 따졌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절대로 당신네 부모님 수발 들면서 살 생각 없다. 시부모님 재산을 우리한테 전부 주면서 합가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돈 가져다 바쳐가며 시집살이 하러 들어가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도 놀랐대요. 설마 하니 합가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자기도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꼼수 부렸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시부모님과 짜고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 의심해 본 적도 잠깐 있었지만 펄쩍 뛰는 남편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 싶긴 하네요. 실제로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눈치 보기게 바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시부모님이 한 이야기가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세상에 어떤 멍청한 며느리가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냐고요. 진짜 저를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신 것 같아요. 멀쩡히 우리 친정부모님 계시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부모님만 모시고 살 생각도 전혀 없고 저도 사람인지라 재산 좀 있는 시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나중에 국물이라도 떨어진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쓸 겁니다. 공짜로 저희한테 주실 분들이 아닌 게 확실해진 데다가 설령 뭔가를 주신다고 해도 또 그걸 빌미 삼아 같이 살자고 할 게 뻔하거든요. 그저 내 돈이 아니면 욕심 버리고 신경 끄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 재산 기대하지 말고 우리 부부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언젠간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는 게 세상 속편하겠네요. 물론 남편에 대해서 항상 유심히 지켜볼 예정이에요. 아직 아이 계획은 1~2년 남았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확실하게 시부모님과의 관계 정리하고 진행하려고요. 세상에 공짜는 가족끼리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저 스스로만 믿으면서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